혼자 다 하는 거거든요. 네, 혼자 이제 그 준비해놓고 클릭하면서, 그러니까는 PD도 하면서 촬영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칼리스타. 자, 이제 이 영상을 오늘을 위해서 준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보고 가시죠. 칼리스타. 기존의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원 자동차 단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퓨즈박스 없애고 퓨즈박스, 원래 퓨즈박스를 살렸습니다. 여기에 있던 대형 퓨즈를 여기로 넣고 새로운 퓨즈박스를 설치. 지금 제 마이크 목소리는 커요? 잠깐만. 아, 그래도 이게 봐주시는 우리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네. 이게 그러면 BGM을 좀 낮춰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소리는 어때? 지금 목소리도 커요? 잠깐만. 좀 줄여볼까? 네. 여튼 저희가 이제 그 패러다임이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차들, 그러니까 223나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신형 차들도 하지만 클래식 파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작년이네, 저번 달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이제 피아노 자동차 박물관이라는 곳에 갔더니 저희 샵에 입고된 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 칼리스타, 지금 한참 제가 지금 열심히 만지고 있는 차가 있고, 콜벳 C3. 예. 이게 지금 75년식이거든요. 얘도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두 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뿌듯했어요. 저희 박물관에 있는 차들이 우리 샵에서 내가 실제 번호판이 다 있어요. 돌아다니는 차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뿌듯함에 사진을 찍고 깊이 같이 놨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카를 하게 되면은 장점은 뭐냐면 그 해당 시스템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왜 어떻게 발전이 될 거고, 그럼 그렇게 발전이 되었고, 그걸 계속 역사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제 보여지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방송인데 7명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마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칼리스타인데 왜 입고가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클래식카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되게 멋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젠틀하시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차량들은 고객님들 각각의 소유주 대표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 허락을 하지 않거나 좀 별로 불편하신 분들은 차량들은 하진 않고 있어요. 아마 근데 더 재밌는 차들 원래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어 브레이크가 고착이 돼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샵에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이제 최초 입고된 그냥 근본적인 이유가, 아, 제가 이게 지금 재밌을려나 모르겠는데, 저면에 한번 올려놨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랬어요. 근데 아니, 어디서 왜 배선을 이런 식으로 해놨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누구 말 따라 불날 것 같다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봤으면 보다시피 놀랄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다 필요 없는 선이 없더라고요. 다 걷어내다 보니까 접지 나오고 에어컨 접지고 에어컨 전원이고 냉각팬 해로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고민을 하다가 퓨즈박스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 라인 정상화라는 게 메인이었고 이걸 떠나서 시운전하려면 브레이크 작동 안 되는 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메인턴스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할게요. 아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하죠. 자, 사진 여기 있었구나.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는 게 어디까지 순정이지?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이 차에 원래 맞는 거지라는 게 사실 잘 어렵거든요. 뭐냐면 이 PWM 제어 냉각팬 회로가 뒤집어 보면 쌍용 거예요. 그래서 와 쌍용에도 이게 있었구나. 왜냐면 나 에쿠스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도 퓨즈박스가 딱 순정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선 따는 게 순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얘는 딱 봐도 제 거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아 잠깐만 가려지네. 잠깐만. 자 그리고 잠깐만 여기에 보면은 이거 또한 또 어디까지가 제 배선인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먼저 좀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 저는 시대의 흐름이 항상 역행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 여기 나중에 얘기했구나. 이 회로 중에 좀 많은 플러스가 에어컨 튜닝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차가 93년식이거든요. 제가 94년식이 3년도로 하면 이제 거의 아기 때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때의 빈부격차는 여름철 안에 운전을 할 때 창문을 열고 다니면 약간 좀 그냥 부자가 아닌 거고 창문을 닫고 다니면 약간 있는 사람이 집안이었대요. 왜냐면 차 살 때 에어컨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어컨을 튜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의 시트 위쪽에 발판 쪽 보면은 에어컨이 우리 그 옛날에 우리 그 앞 건물 보면은 창틀에 이렇게 유리 깨가지고 있는 에어컨을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이때는 에어컨 튜닝이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 튜닝이 되어 있는 회로가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히터 튜닝 하는 줄 알아요? 무동력 히터라는 거? 네. 지금 전기차들은 냉난방을 작동을 했을 경우 특히 히터를 작동했을 경우에는 엔진열로 사용하는 히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는 전기의 효율이라고 해서 전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동력 히터라고 해서 연료를 써서 하는 히터를 별도로 튜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대는 이렇게 사이클로 흘러가는구나. 어쨌든 뭐가 있으면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 저는 어떤 걸 선택을 했냐면 좋아 어떤 회로를 처음에 뭔지 파악을 하자 해가지고 다 분해했어요. 그냥 다 분해하고 처음에 이제 아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이거를 이제 머리를 싸매는 데만 좀 머리 아팠어요. 그리고 A라는 방향으로 갔더니만 우리 부장이 좀 A라는 방향은 좀 별로라고 해가지고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퓨즈 박스를 새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얘 사서 얘를 이제 심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거는 냉각팬, 에어컨, 안개 등 크락션, 메인 퓨즈 박스 회로를 보수하고 메인 박스에 있는 회로를 통해서 이 슬래브 박스를 이제 릴레이 작동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은 이제 다 배를 갈라서 회로를 신경 수리하듯이 다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전 차주가 재밌는 거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PW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부터 얘기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선풍기를 켰을 때 미풍, 중풍, 강풍을 하잖아요. 근데 냉각팬은요, 팬이 옛날에는 두 개여서 미풍하고 강풍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85도에 도는 냉각팬, 그리고 95도에 도는 냉각팬 하이. 그래서 그 팬의 강도는 온 오프밖에 없었는데 PWM은 뭐냐면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제어를 50%로 한다 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상중하라고 치면 중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 25%로 제어를 하면은 이제 한 하로 제어를 하는 거고 70%를 제어를 하고 90% 제어하면 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냉각팬 자체를 가변해서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튜닝 스토리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좀 약간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PWM 제어는 요즘에 무조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냉각팬은 큰 거 하나 들어가는데 다 PWM 제어를 해요. 그 하나 갖고 상중하부터 시작해. 상중하가 뭐야? 20%부터 90%까지 이제 발향 풍향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끔 이제 튜닝 파츠인 거예요. 이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복원을 해서 해결했죠. 그래서 이게 달려 있는 거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PWM 회로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튜닝 파츠였던 것 같아요. 원래 없던 거라는 걸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 PWM 회로를 살렸어요. 네, 이걸 어떻게 기준을 받았냐면 처음에 어 이게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배터리에 막 뭐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다 그냥 배터리 플러스에서 따서 넣고 배터리 마이너스 따서 든 거예요. 냉각팬도 그렇고 안개등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다 그냥 여기에서 갖다 쓰니까 막 그냥 예를 들면 그거죠. 물옷을 연결하다가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배선의 굵기라든지 회로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있으면 이제 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럼 트러블이나 이제 쉽게 잘못될 경우는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배선이 다 타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슨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뭐 어떤 라인 하는 게 아니라 다 벤처마킹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에쿠스 행 같아서 이제 에쿠스 거 PWM 회로를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넣었고 그래서 정상 작동되게끔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퓨즈 박스가 보면은 배터리 30하고 IG SW 30A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라나? 15단자라는 게 있고 30단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전원이냐 키온 전원이냐 있는데 얘 두 개는 둘 다 상시 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 두 개를 죽여놓고 여기다가 따로 이제 퓨즈를 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회로 점검해서 문제 없어 다시 퓨즈 박스 얘를 없앤 거죠. 안에 살리고. 그리고 저는 이 퓨즈 박스 자체의 구성을 이렇게 머리를 짜봤어요. 그러니까 냉각 베닐레 왜냐면 이거는 제가 회로를 만들었으면 고객님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글씨를 못 써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근데 냉각팬 제어를 다 이제 릴레이화 한 거죠. 릴레이화의 장점은 뭐냐면 작은 전압 신호로 큰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회로가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터나 이런 부하가 커졌을 때 전격 릴레이의 그 암페어가 높기 때문에 회로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릴레이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냉각팬 되게 못 그렸다. 냉각팬 회로는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퓨즈도 없었어요. 이렇게 다 따있다면 저는 이제 이 상단에 여기를 카피한 거죠. 네, 키온 신호를 넣어서 40A 퓨즈를 걸고 릴레이를 붙이고 이 PWM 컨트롤러를 써서 모터를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학술적인가? 내용이 어렵진 않죠? 어렵나? 어쨌든 얘도 회로가 배터리 플러스에서 다이렉트로 두 가닥을 이렇게 땄으니까 두꺼워지니까 실내 등의 스위치를 접지 신호로 바꿨거든요. 전원 신호를. 그리고 릴레이를 각각 제어하게 하고 안개등의 전원은 단자 30에 그러니까 상시 전원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지만 이제 미등 퓨즈로 인해서 신호선을 썼고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바꿨고 그다음에 에어컨 회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번 따로 어차피 이제 에어컨 시즌이니까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에어컨 콤프는 이거는 우리 직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에어컨 콤프 같은 경우는요. 얘가 무조건 계속 돌면 안 돼요. 도는 조건이 두 가지를 크게 함축을 시켜야 되는데 뭐냐? 첫 번째, 에어컨 고압이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어컨 라인에 냉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말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이제 일정 이상의 냉이 떨어져서 차단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알파벳도 잘하면 프레셔 센서란 뭐냐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되면 계속 이제 열심히 일을 할 때 압력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저압은 이제 컴프레셔에서 흡입을 하고 고압은 이제 압력을 올려서 이제 어떤 순환계가 나오는데
얘가 일정 압 이상이 갈 경우에는 컴프레셔가 부하를 받고 타버리는 거예요. 열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정우 직원이 지금 포터2 콤프를 바꾸고 있는데, 포터2 자기 차가 좀 하자가 많죠. 그게 이제 쇳가루가 자주 두는 건데, 그게 아마 그 콤프 열이 많이 받게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력 상승에 의한 이제 과열로 인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압력 센서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스위치나 이런 거에서 이제 이중으로 체크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알코올을 묻었을 때 차가워지면서 시원해지면서 이제 기화되면서 이게 열을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역할 중에 콘덴서에서 하는 역할은 그 열을 암축시키고 있던 거를 팬으로 식혀줘야 되거든요. 이 팬을 잘 식혀줘야 순환계가 냉이 잘 도는 건데, 이 팬도 잘 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에어컨 튜닝 옛날 93년도의 기술은 너무 내게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게 뭐냐면, 그냥 전원을 모듈레이터에 15A만 걸고 그냥 전원을 그냥 다이렉트로 다 그냥 이 모듈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 회로가 이 여기에서 이 얘 세 개를 이 두 개를 다 작동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모듈러에서 나온 전원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5A짜리 퓨즈로 그냥 다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나 어떻게 바꿨냐면, 상시 전원에서 따로 이제 컴프레셔는 평균적으로 15A 퓨즈를 걸거든요. 15A 릴레이를 여기에다 회로를 구분 짓고 메인 쪽으로 오는 여기에는 작동 신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프레셔의 합격, 그러니까 현재 너 프레셔의 압력을 지금의 정상이라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릴레이가 작동이 되고, 릴레이가 작동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팬하고 콤프를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회로가 되게 안정적이고, 어떤 부하로 인해서 퓨즈가 나가거나 뭐 차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없는 거죠. 이 회로의 안정화를 왜 뒀냐면, 최초에 이 전기적 배선 수리를 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였어요. 시동이 꺼졌대요.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주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없앴어요. 이렇게 퓨즈 박스 하나 놓고. 아, 이거 잘했다. 아니, 제가 이제 기획은 잘하는데, 내가 봐서 우리 부장이 클래식카를 잘해. 이 배선 같은 거 마무리나 이것도 우리 부장이 했는데, 내가 봐서 부장이 클래식카를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퓨즈 박스의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기존에 필요 없는 것도 다 없앴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에 보면 좀 독특한 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장비이긴 한데, 모듈이긴 한데, 뭐냐면 보통의 블랙박스들이 일정 전압이 떨어지면은 이제 차단시키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클래식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차가 뭐 7, 8대가 되시다 보니까 평상시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랜만에 딱 드라이브 나갔다 할 때 방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킬러 해가지고 이렇게 풀러가지고 하지만, 리모컨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고, 일정 전압이 떨어지면 차가 암전류가 보유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배터리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내가 탈 때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다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활성화. 그래서 요즘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식카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